분명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심하게 상처 준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벌써부터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날 있으셨나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남들은 잘 넘기는 일을 나는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그리고 결국엔 또 나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나는 성격이 이런가 보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자꾸 불안한 쪽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이 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유난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실패를 해도 이번에 배운 게 있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야. 타고난 성격이 좋은 거야. 나는 저렇게 못해. 하지만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처음부터 정해진 성격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반복된 생각의 방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뇌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이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함께 쓰이는 뉴런들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자주 가는 길은 점점 더 길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풀숲 사이에 겨우난 작은 길이었는데 계속 그 길로 걷다 보면 어느새 뚜렷한 길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또 망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결국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하면 뇌는 그 생각의 길을 점점 더 쉽게 찾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지만 지나갈 수 있어.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번 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의 길도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진실과 반복을 완벽히 구분하기보다 반복되는 방향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반복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연습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회복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경험과 반복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성인이 되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보다 변화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런던 택시 기사 연구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런던은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길을 오래 외우고 다닌 택시기사들의 뇌를 살펴보니 공간 기억과 관련된 해마 부위가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뇌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이 뇌를 바꾼 겁니다. 피아노를 오래 친 사람은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된 뇌 영역이 더 발달합니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회로가 더 정교해집니다. 계산을 자주 하는 사람은 숫자 처리와 관련된 뇌 회로가 더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생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정적인 생각도 반복하면 강화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반복하면 강화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의 길을 가장 자주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의 길을 다시 만들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좋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끌릴까요? 왜 좋은 일은 금방 잊히는데 상처받은 말 한마디는 오래 남을까요? 이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랜 시간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발견한 기억도 중요하지만 맹수를 만났던 기억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을 잊어버리면 다음에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10번 들어도 비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 하루 종일 좋은 일이 많았는데도 마지막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카카오톡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자 상상하게 되는 이유. 모두 이 부정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존 시스템이 너무 자주 켜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맹수나 전쟁, 굶주림처럼 실제 생명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사의 표정, 친구의 짧은 답장, SNS 댓글,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 같은 것에도 내가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몸은 안전한데 뇌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심장이 빨리 뛰고 한마디를 하루 종일 곱씹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뇌는 그 방향에 더 익숙해집니다. 불안한 생각을 자주 하면 불안 회로가 더 빨리 켜지고 걱정을 자주 하면 걱정하는 방식이 더 자동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최악을 상상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좋은 가능성보다 나쁜 가능성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요. 맞습니다. 오래 만들어진 생각 습관은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뇌에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잘 잤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만 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됩니다. 감사 일기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억지로 행복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문제를 먼저 찾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런 걸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좋은 것을 찾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조금씩 질문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가 문제지? 를 먼저 물었다면 조금씩 오늘 그래도 괜찮았던 건 뭐지? 를 묻게 됩니다.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언을 오해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최고야.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확언의 핵심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을 조금 더 회복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대신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또 실패했어. 대신 이번에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대신 나는 천천히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 문장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매일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또 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너무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뇌는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반복하는 말을 뇌는 계속 입력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에 들어가는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늘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 생각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족, 직장,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환경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주 보는 콘텐츠라도 바꿔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불안한 뉴스, 자극적인 영상, 비교를 부르는 SNS만 보고 있다면 뇌는 계속 불안과 비교를 학습합니다. 반대로 나를 차분하게 해주는 책,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 마음을 정리해주는 글을 자주 접하면 뇌는 그것도 하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마음에 넣는 이것이 생각 습관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과 바로 하나가 됩니다. 나는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마음 챙김은 그 순간 한 발 물러나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고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감정 조절과 집중력에 관련된 뇌 회로를 훈련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큰 성공만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엄청난 결과를 내야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해야 그래야 나를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작은 보상에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냈다면 그래도 해냈다고 말해주는 것, 운동을 10분이라도 했다면 오늘 몸을 챙겼다고 인정하는 것,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도 버텼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인정이 쌓이면 뇌는 행동과 보상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 행동은 다시 반복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 못한 것은 크게 혼내면서 해낸 것은 너무 당연하게 하지만 긍정적인 뇌를 만들고 싶다면 작은 성취를 그냥 지나치면 안 내가 해낸 것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뇌의 보상 회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긍정적인 사고는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라는 뜻이 힘든데 안 힘든 척하라는 뜻도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하라는 뜻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없는 척하라는 뜻도 그건 긍정이 아니라 회피. 진짜 긍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감정 안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것.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하나라도 덜 나빠지게 하려면 뭘 해? 이번 일을 통해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긍정적인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힘든 일이 와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쪽으로 생각의 손잡이를 잡는 사람.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하루 감사 일기를 썼다고 내일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지는
자기 확언을 며칠 했다고 오래된 불안이 바로 사라지지는 명상을 한 번 했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멈추지도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나는 역시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할 수 예전에는 걱정이 시작되면 끝없이 끌려갔는데 이제는 또 걱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이것이 뇌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은 큰 왜냐하면 인생은 거대한 사건 하나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해온 생각의 패턴일 그리고 반복으로 만들어진 패턴은 다른 반복으로 다시 바꿀 오늘부터 아주 작게 아침에 감사한 것 하나를 적어보는 것, 나에게 조금 덜 가혹하게 말해보는 것,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려 보는 것, 작은 일을 해낸 뒤 그래도 오늘 이건 해냈다고 인정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반복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그리고 그 길이 조금씩 넓어지면 당신은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덜 무너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을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면 반응이 바뀌면 결국 삶의 방향도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 뿐이다. 그리고 익숙해진 것은 다시 익숙해지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뇌는 오늘도 다시 바뀔 준비를